안녕하세요. 셀리즈 피부과 전문의 박동화 고동엽입니다. 네, 오늘은 필러를 대체할 콜라겐 부스터에 대해서 핫한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좀 이따 보시죠. 네. 좀 이따 제가 어떤 부스터를 미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기본적으로 스컬트라랑 주베룩 볼륨은 락틱 엑시드라는 젖산 물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식은 같습니다. 단 이제 구조적인 사이즈의 차이, 구조적인 약간의 변형 때문에 피부에 들어가서 볼륨을 만드는 효과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원장님 설명하셨듯이 똑같은 개념인데 결국에는 결절 이슈 때문에 주베룩 볼륨이냐 스컬트라냐 이렇게 나뉘는 것 같고요. 당연히 볼륨의 생성량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이제 고객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결절에 대한 이슈가 아예 없이 가고 싶으면 주베룩 볼륨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결절에 대한 것보다 좀 효과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스컬트라를 좀 셀렉션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셀리즈 피부과에서 받으시면 두 제품 다 결절 없습니다. 원장님은 그러면 둘 중에 뭘 더 선호하십니까? 저는 스컬트라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베룩 볼륨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무서우신가요? 결절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전에는 스컬트라가 15년 전쯤에 2004년도인가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니까 물 양도 조금만 수화를 하고 과다하게 주입도 하고 주입층을 얕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때 결절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는 가이드라인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 한 4, 5년간 거의 결절 이슈가 스컬트라도 없고 주베룩 볼륨도 거의 뭐 없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결절이 더 많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스컬트라가 어쨌든 한참 뜨다가 결절 이슈가 되고, 그때 이제 HA 필러가 확 뜨면서 이제 볼륨아이징 시장을 HA 필러가 왕자 잡고 있다가 이제 몇 년 전에 필러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 사례들 내지는 오버볼륨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HA 필러 시장이 죽고 반대적으로 쳐져 있던 스컬트라 같은 PLA 제품들이 다시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필러 많이 하는데 죽었다고 하시면 어떡해. 아니, 주비덤에 뭐라고 하시려고. 결국 이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필러의 시대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플레는 일단 예전에 이제 엘란세라는 제품, 지금도 있지만 엘란세라는 제품의 약간 변형된 버전, 보완된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시술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볼륨이 많이 필요한 분들은 최근엔 저는 주베룩 볼륨과 같은 것을 대체하는 걸로 생각하고, 특히 이제 깊은 팔자 주변이라든지 이런 포인트에는 조금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라플렌 제품 같은 경우에 시술 횟수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작게 해도 볼륨은 많이 생긴다,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 고객분들은 스컬트라라든지 주베룩 볼륨보다는 라플렌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조금 지지하는 힘이 조금 더 다른 폴리머 제품에 비해서 강력하다는 느낌을 받고, PC의 성분 자체가 지속기간도 거의 3년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고령일수록 주사 시술 조금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 3회에서 5회, 6회 받을 걸 라플렌 같은 경우에 한 2, 3회 정도로 3년 정도 유지를 하게 되면 좀 불편한 것도 감소되고 효과는 그만큼 좋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베룩 볼륨입니다. 스컬트라입니다. 스컬트라는 필러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오버볼륨의 이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는 박 원장님께서 환자 선택을 잘못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농담이고요.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오버볼륨 이슈가 제일 많았던 제품이 스컬트라가 맞고요. 대신 박 원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볼륨을 많이 줄 필요 없고 탄력을 많이 주고 싶은 젊은 분이라든지 꺼진 데가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스컬트라 추천하지 않고요. 대신 꺼진 게 많다든지 노화가 조금 진행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컬트라를 통해서 주베룩 볼륨보다는 더 높은 볼륨감, 그래야지 결국 리프팅 되는 느낌도 들고 탄력도 생기고, 저희 이제 셀리즈 피부과 박 원장님과 저만의 비기로 썩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톤업이라든지 수분감까지 함께 주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젊은 분들, 볼륨이 엄청 많이 꺼지지 않은 분들은 주베룩 볼륨을 먼저 권장하고요. 주베룩 볼륨이 히알루론산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충전, 그래서 좀 더 피부가 밝아 보이고 그리고 광채가 나는 효과도 훨씬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주베룩 볼륨을 좀 더 선호하고요. 나이가 고령으로 갈수록 주베룩 볼륨이 아무래도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조금 더 이제 스컬트라라든지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라플렌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을 저도 추천하는 편입니다. 아,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이거는 스컬트라의 압수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주베룩 볼륨도 물론 볼륨이 많이 생성은 되거든요. 근데 스컬트라만큼은 절대 따라올 수 없고, 저는 필러와 스컬트라를 구분할 때 고객분들께 설명드릴 때도 필러의 한 70에서 80% 정도 구현할 수 있는 게 스컬트라로 말씀드리고, 주력 볼륨 몇 프로라고 설명하시나요? 30-4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박 원장님 또 너무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더 설명하시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가이드를 드릴 때 주베룩 볼륨을 맞다가 보면 환자분들이 볼륨도 볼륨이지만 피부 자체의 어떤 결이라든지 수분감, 그런 어떤 부가적인, 어떻게 보면 아까 스킨 바이브라든지 어떤 리쥬란을 맞지 않아도 주베룩 볼륨과 같은 것만 가지고도 스킨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여러 번 맞는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볼륨이 2, 3회로는 스컬트만큼 차지 않겠지만은 5회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서 축적된 효과 때문에 볼륨아이징 효과가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스컬트라 비싸지 않나요? 아, 저는 3회 만에 끝내고 있습니다. 스컬트라의 경우.